자, 2022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월요일 아침이신데 건강하게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1월 10일자 월스트리트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내 생산 돌입할 예정이라는 테슬라 텍사스 공장 이야기입니다. 자, 1, 2주 내에 모델 Y가 생산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12조를 투자한 테슬라 기가 텍사스라는 공간이고요. 일자리 12만 개를 창출할 예정이고 모델 Y, 사이버 트럭, 모델 3 등이 생산될 예정인 공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금 회사가 있는 서부에서 너무 세금 또 문제가 많고 부담이 되고 도움도 안 준다 해서 화가 나서 텍사스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텍사스로 오스틴에 본사를 옮기는 것과 더불어 거기다 공장을 지었죠. 그 공장, 이게 공사 처음에 한창 진행된 모습인데 여기가 테슬라 기가 텍사스의 전경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산이 앞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수석 분석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소개했고요. 이분은 원래 여기에 현지에서도 월가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소식이 빠르다 보니까 이분 소식이 비중 있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2022년 1분기 강력한 모멘텀을 얻을 것이라는 건데요. 왜 그러신지 저희가 저번 연말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지난 4분기에 생산량 30만 대를 돌파하면서 연간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다 모든 걸 신기록으로 세웠었죠. 근데 여전히 수요가 높은데 공급이 열심히 하는데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텍사스 공장이 완성된다면 아무래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많아지겠죠. 즉 생산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은 테슬라의 실적에도 당연히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아니죠, 올해 1분기죠, 22년 1분기에 강력한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곁들였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모델 Y 생산을 위한 페이퍼워크, 서류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소방 승인 등 그런 절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승인 절차 다 완료됐다고 합니다. 모델 Y 생산을 위한 장비들도 다 들어간 게 확인이 됐고 이미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모델 Y를 생산하는 공장까지 가는 길까지 다 지금 청소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제 다가왔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건데요. 자, 공사 현장의 모습도 최근에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부지가 워낙 크고요. 여기에서 여러 대의 차들이 여러 종류의 차들이 생산되다 보니까 공사의 모습도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Y의 생산이 이제 바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죠. 이거와 더불어 지금 나와 있는 소식이 사이버 트럭의 생산도 거의 다 돼 간다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도 아시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야심차게 발표한 아주 킬러 컨텐츠이자 새로운 모델인데요. 사이버 트럭까지 생산이 된다면 이거 역시 생산량 증대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는 반대에 있는 주차장 모습이고요. 이러한 테슬라의 공장 거의 완성 소식, 새 차가 Y가 생산된다는 소식은 굉장히 플러스 뉴스로 보입니다. 자, 테슬라 주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이후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최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소식들이 또 나왔을 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또 거꾸로 가볼까요? 이제 크루즈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크루즈선이 멈췄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문제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지금 그 심각성이 불이 꺼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 8일 하루에만 9만 13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한국과 뭐 거의 한 국가와 맞먹는 수준의 확진자들이 뉴욕주 하나에서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뉴욕주의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그 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이건 아예 미국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미국 확대를 봤을 때 보시다시피 7일 평균 확진자 수를 이렇게 그래프화 시킨 건데요. 너무나 크게 올라오고 있죠. 2020년 2월 이후로 했을 때 지금 최근의 증가세가 어떤 시기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만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7일 미국 신규 확진자 수는 9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가 심각해지자 이제 직접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크루즈선 역시 대표적인 인펄슨 그리고 컨택트 사업인데 로열 캐리비안이 운영하고 있는 크루즈가 일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세레나데 호랑, 바다의 보석호, 심포니 오브 더 시즈라는 3개의 배가 운항을 중단하기를 발표했고요. 곧 순항될 예정이었던 비전 오브 더 시즈가 22년 3월 7일로 또 연기됐습니다. 사실 크루즈가 이제 완전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조금 더 사업이 잘 되나 했는데 이번에 또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행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최근 일주일 동안 오미크론 등 코로나 확진자 수는 굉장히 빠르게 늘었는데 여행주 주식들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주식이 올랐습니다. 이게 주간 상승률이거든요. 부킹닷컴 1.47% 올랐고 익스피디아는 0.4% 떨어졌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크루즈 3개, 3대 크루즈호가 주식이 다 5% 이상 올랐죠. 예. 지금 뭐 최근에 나스닥이 떨어진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많이 오른 지수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이 기회다, 투자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번 주에 레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컨택트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좀 상황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랩업하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해피 뉴이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가 연초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새드 뉴이얼로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 주가고요. 다 3대 지수는 다 마이너스 되는데 나스닥이 또 1% 가까이 빠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금요일 모습이어서 기술주가 그래도 버텨줬습니다. 대형주는 버텨줬고요. 테슬라는 워낙 수요일날 많이 올랐던 이후라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비등비등한 분위기였고요. 자, 지난 일주일간의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우 좋지 않았죠. 마이크로소프트 5% 넘게 빠졌고 애플, 구글도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테슬라도 좀 빠졌는데 다행히 많이 올랐던 덕에 떨어진 폭이 좀 적은 분위기입니다. 이건 월간인데요. 월간으로 보면은 여전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연말부터 좀 안 좋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다 안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도비는 21%나 빠져서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안 좋은 분위기를 좀 연출하는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자, S&P 500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난 한 주간이거든요. 1월 3일부터 한 주간인데 한 주간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자 몇 년 언제죠?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쯤이 더 안 좋았습니다. 이제 S&P 500 같은 건 10월이 안 좋았다가 계속 올랐죠. 연말까지 계속 오르다가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부터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S&P 500의 분위기고요. 연말까지는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며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지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흐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는 30 역시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썩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구간이죠. 1월 3일부터 해서 새해부터 구간인데 첫날 좀 오른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를 보더라도 12월 말에 12월 초에 굉장히 저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 올라가서 역시 최고점을 찍었었죠. 최고점 대비 조금 떨어져 있는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게 최근 한 달간 그래프인데 한 달간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한 달간 중에 가장 안 좋았던 12월 20일 대비해서 여기가 더 떨어져 있죠. 지금 1월 7일 마지막 종가가 최저점입니다. 자, 이거는 좀 더 확대를 한 건데요. 이렇게 나스닥이 가장 안 좋았던 거는 10월 15일 요때입니다. 10월 15일 이후로는 계속 올랐다가 10월 15일 이후로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초가 가장 낮았었는데 최근 3개월 봤을 때 지금 10월 15일 이후 약 2달 반 만에 최저점까지 내려온 것이죠. 흐름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주가 어디로 갈지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자, 조정기를 맞은 뉴욕 증시 분위기 계속 보겠습니다. 저 높은 주식 가격 때문에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분이 있죠. 유명하신 분인데 연준이 2년 동안 후퇴하는 바람에 결국엔 그게 투자자들의 역풍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분석을 이야기했죠. 자, 얼마나 가치가 높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PER 즉 한 주당 순이익 비율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35, 구글이 26, 아마존 63, 애플이 30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테슬라는 333이라는 매우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당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그게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들이 너무 높게 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코스피만 보더라도 코스피의 PER은 약 13.77입니다. 뭐 좀 높았을 때 저희도 17, 18까지 갔을 때도 높다 했는데 그거만 비교해도 미국 주식의 PER이 얼마나 높게, 물론 이제 장이 더 크고 더 기대치가 높은 건 맞지만 이것들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가들, 특히 테슬라 보십시오. 이거는 사실상 전통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의 PER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룰 것이다,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게 현재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기술주들이 과대평가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스닥 주식이 더 떨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쪽 진영의 사람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스닥 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 다 이번 주에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